폭설이 미친 듯이 쏟아지는 산길, 한밤중이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안 뒷좌석에서 한 노인이 비몽사몽 상태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77살 박영자 할머니였습니다. 차가 멈췄어요. 운전석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어서 뒷문이 벌컥 열렸어요. 찬바람이 할머니 얼굴을 때렸습니다. 엄마, 잠깐만 내려요. 아들 목소리였어요. 공기 좋은 데서 산책하세요. 할머니는 정신이 몽롱했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손발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할머니 팔을 잡아 끌었어요. 차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휘청 할머니가 비틀거렸어요. 그리고 눈밭에 쿵 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눈이 옷 속으로 파고들었어요. 어머니,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건물 상속 감사해요. 10억 보험금 나오면 제사 잘 지낼게요. 뭐라고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온몸에 힘이 없었어요. 쾅! 차문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부르릉, 엔진 소리가 울렸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붉은 후미등이 눈보라 속으로 멀어져 갔어요.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할머니 혼자 남았어요. 사방이 하얗고 어두웠습니다. 눈보라만 미친 듯이 몰아쳤어요.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뭔가 만져졌어요. 작고 딱딱한 물건이었습니다. 꺼냈어요. 작은 검은색 전화기였습니다. 화면에 빨간 버튼이 있었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입술을 질끈 깨물었어요. 그리고 그 빨간 버튼을 눌렀습니다. 놈들이 저지른 일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였습니다. 그런데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가족 속 숨겨진 진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며칠 전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흘 전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는 거실, 박영자 할머니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오래된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민호한테 전화해야 하는데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둘째 아들 민호는 미국에서 살고 있었어요. 1년에 한두 번 전화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할머니는 아들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연락처를 찾아 화면을 눌렀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며느리 이수진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수진이 다가왔어요. 민호한테 전화하려고.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쳤어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또 헛전화 하시려고요? 수진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민호는 바빠서 전화 받기 싫어한대요. 그래. 할머니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호가 그랬어? 네, 지난번에도 짜증냈잖아요. 수진이 할머니 손에서 휴대폰을 가져갔어요. 제가 나중에 연락 한번 해볼게요. 할머니는 휴대폰을 빼앗긴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할머니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민호가 정말 그랬나? 수지는 휴대폰을 들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가 안 보이는 곳에서 화면을 조작했어요. 민호 연락처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설정 버튼을 눌렀어요. 스팸 차단이라는 항목이 나타났습니다. 수진이 그걸 선택했어요. 차단 완료, 화면에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수진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이제 민호가 전화해도 할머니 폰에는 안 뜰 거였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수진이 할머니 앞에 앉았어요.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보관하고 있을게요. 수진이 말했어요. 요즘 자꾸 실수하시잖아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는 안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상해진 건가? 할머니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주름진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요즘 이상한 일이 자주 일어났어요. 갑자기 잠이 쏟아지거나 기억이 끊기는 일이 잦았습니다. 아침에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었어요. 며느리가 해준 보약을 먹고 나면 꼭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다고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요. 저녁 무렵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장남 박준호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50살의 준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있었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준호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그래, 힘들었지? 할머니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짙은 건 조바심이었습니다. 엄마, 잠깐 할 얘기가 있어. 준호가 할머니 앞에 앉았어요.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건물 관리 서류였어요. 이게 뭐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갖고 있는 건물 말이야. 준호가 서류를 펼쳤어요. 관리가 복잡하잖아. 내가 좀 도와주려고. 할머니는 그 건물로 30년을 살아왔습니다. 작은 부동산 중개업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모은 돈으로 샀어요. 지금은 50억쯤 하는 건물이 됐습니다. 난 괜찮아.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알아서 해.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엄마는 이제 판단이 어려우시잖아.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라고? 내가 판단이 어렵다고? 요즘 자꾸 깜빡하시잖아. 준호가 말했어요. 아까도 민호한테 전화하려다 실수하셨다며.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서류를 할머니 앞으로 밀었어요. 여기만 도장 찍어. 내가 엄마 대신 관리해 줄게.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거부할 힘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하는 말인데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 할머니가 도장을 들었어요. 그리고 서류에 찍었습니다. 준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 표정을 할머니는 보지 못했어요. 잘했어, 엄마. 준호가 서류를 챙겨 들었습니다. 이제 편하게 쉬어. 할머니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곧 알게 될 거였어요. 그 말이 얼마나 차갑고 잔인한 뜻인지를요. 그날 밤 할머니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차갑게 비쳤습니다. 이틀 전 오후였습니다. 할머니는 안방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민호가 정말 나한테 화가 난 걸까? 할머니가 중얼거렸어요. 아니면 석호도 날 피하는 건가? 막내 아들 박석호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45살의 석호는 바쁘다는 이유로 몇 달째 집에 오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그게 이상했습니다. 예전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들렀거든요. 바로 그때였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딩동. 할머니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거실에서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수진이 인터폰 너머로 물었습니다. 형수님, 접니다. 낯익은 목소리였어요. 석호였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석호가 왔구나. 방문을 열려고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거실에서 들리는 소리에 멈췄어요. 석호 씨, 어쩐 일이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뵈러 왔습니다. 석호가 대답했어요. 선물도 좀 가져왔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수진이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가 안 만나신대요. 할머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요즘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요. 수진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사람 만나는 거 힘들어 하세요. 그래도 잠깐만. 석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만이라도 보고 싶은데요. 아니에요. 수진이 잘라 말했어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어머니 상태 좀 나아지면요. 쿵, 문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는 방문 앞에서 얼어붙어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석호가 날 만나러 왔는데 할머니가 중얼거렸어요. 왜 내가 안 만난다고 거짓말을 해?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부엌으로 향하는 소리였어요. 할머니가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살금살금 복도로 나왔어요. 부엌 쪽을 향해 걸었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수진이 냄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비닐봉지였어요. 하얀 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숨을 죽였습니다. 수진이 그 가루를 국에 털어 넣었어요. 숟가락으로 휘휘 저었습니다. 그리고 키득거리며 혼잣말을 했어요. 이거 먹으면 오늘도 골골거리겠네. 수진이 웃었습니다. 내일 병원 가자고 해야지. 할머니의 손이 부르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게 내가 먹던 보약이었구나. 할머니가 이를 갈았어요. 전현이 매일 약을 탔어. 수진이 국 냄비를 불에서 내렸습니다. 그릇에 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황급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살짝 닫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해. 할머니가 생각했어요. 저것만으로는 부족해. 잠시 후 수진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국 가져왔어요. 수진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고마워.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어요. 수고했구나. 천천히 드세요. 수진이 그릇을 내려놓고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그릇을 바라봤어요. 맑은 국물이 보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물을 떴습니다. 입으로 가져갔어요. 입에 머금었습니다. 그리고 삼키지 않았어요. 수진의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지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창가 화분으로 갔어요. 국물을 뱉어냈습니다. 또 한 숟가락 입에 넣고 뱉어냈어요. 빈 그릇이 될 때까지 반복했습니다. 이젠 알았어. 할머니가 빈 그릇을 내려다봤어요. 노틀이 날 어떻게 하려는지. 창밖으로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속옷 주머니에 숨겨둔 종이를 꺼냈습니다. 민호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전화기는 수진이 가져갔습니다. 전화할 방법이 없었어요. 누군가 도와줘야 해 할머니가 생각했어요. 하지만 누구를? 그때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김태수? 할머니 건물의 관리인이었어요. 60살의 태수는 30년 전부터 할머니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노숙자였던 그를 할머니가 구해줬거든요. 일자리를 주고 방을 내줬습니다. 태수는 할머니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했어요. 할머니의 그림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라면 할머니가 결심했어요. 그 사람이라면 날 도와줄 수 있어. 밤이 깊어갔습니다. 11시가 넘었어요.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가 방문을 살짝 열었어요. 복도를 살폈습니다. 준호 부부는 2층에서 자고 있었어요. 코 고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거실로 나왔어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외투를 걸쳤어요. 그리고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추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살아남으려면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골목 어귀로 걸어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외로웠어요. 저 멀리 낡은 트럭 한 대가 보였습니다. 약속된 장소였어요. 할머니가 걸어갔습니다. 트럭 문이 열렸어요. 덩치 큰 남자가 내렸습니다. 김태수였어요. 사장님, 태수가 달려왔습니다. 이 밤에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가 태수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수야, 할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집에 뱀이 살고 있어. 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주먹이 불끈 쥐어졌어요. 누가 감히. 태수가 이를 갈았습니다. 장남이랑 며느리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놈들이 날 죽이려고 해. 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증거가 필요해. 할머니가 태수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날 도와줄 수 있겠니? 태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장님, 태수가 말했어요. 제 목숨 바쳐서라도 지켜드리겠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복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전 새벽이었습니다. 태수의 트럭이 할머니 집 뒷골목에 조용히 섰어요. 시간은 새벽 2시였습니다. 트럭 안에서 태수가 가방을 열었어요. 작은 기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게 다예요. 태수가 할머니에게 보여줬습니다. 손톱만 한 카메라들이었어요. 무선 마이크도 있었습니다. 특수 전화기도 하나 있었어요. 화면이 달린 작은 기기였습니다. 이게 뭐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카메라 영상을 볼 수 있어요. 태수가 설명했어요. 녹화도 되고요. 화면을 켰습니다. 여러 개의 화면이 떴어요. 그리고 이 빨간 버튼, 태수가 가리켰습니다. 이거 누르면 제 폰으로 바로 연락 와요. 위치 추적도 됩니다. 할머니가 전화기를 들었어요.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좋아.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서 시작하자. 두 사람이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수가 재빠르게 움직였어요. 거실 꽃병 뒤에 카메라 하나를 숨겼습니다. 부엌 찬장 안쪽에도 하나 심었어요. 천장 환풍구에도 설치했습니다. 안방 벽시계 뒤에도 카메라가 들어갔어요. 옷장 틈새에도 숨겼습니다. 이제 차예요. 태수가 속삭였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준호의 검은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태수가 차 안을 살폈습니다. 블랙박스가 있었어요. 이건 기본으로 있고 태수가 중얼거렸습니다. 하나 더 숨겨야겠어요. 백미러 뒤쪽에 초소형 카메라를 붙였어요. 눈에 잘 안 띄는 곳이었습니다. 뒷좌석 헤드레스트에도 하나 더 설치했습니다. 완벽해요. 태수가 웃었어요. 이제 놈들이 뭘 하든 다 찍힙니다. 할머니가 태수의 손을 꽉 잡았어요. 고맙다, 태수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두 사람이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에 별이 총총했어요.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놈들이 움직이면 다 잡힐 겁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수 전화기를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안방에서 몰래 전화기를 꺼냈어요. 화면을 켰습니다. 거실이 보였어요. 부엌도 보였습니다. 준호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수지는 아침 식사를 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모든 게 선명하게 보였어요. 점심 무렵이었어요. 준호가 일찍 퇴근했습니다. 거실에서 수진과 마주 앉았어요. 뭔가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전화기 볼륨을 높였어요. 두 사람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여보, 수진이 말했어요. 날씨 예보 봤어?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밤에 폭설온대. 수진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딱 좋은 날이네. 할머니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산골짜기 그 길 있잖아. 준호가 말을 이었어요. 눈이 많이 쌓이면 사람 찾기도 힘들겠지. 수진이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미리 축하할까? 두 사람이 잔을 부딪혔어요. 찰랑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건물 50억에 보험금 10억이면 60억이야. 수진이 웃었어요.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5억 빚만 갚으면 나머지는 다 우리 거야. 할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저놈들이 할머니가 이를 갈았어요. 진짜 날 죽이려는 거였어. 내일 새벽에 하자. 준호가 말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약은 오늘 저녁국에 2배로 타.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푹 재워야 저항을 안 하지. 두 사람이 다시 잔을 부딪혔어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할머니는 화면을 끄지 못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낳은 아들이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저렇게 변했구나. 하지만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금 울 때가 아니었어요.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태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새벽 산으로 간다. 준비해라. 곧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구해드리겠습니다. 할머니가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할머니가 결심했어요. 놈들이 지옥을 보게 해주겠어. 저녁이 됐습니다. 수진이 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전화기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주머니에서 비닐봉지를 꺼냈어요. 하얀 가루를 듬뿍 털어 넣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았어요. 오늘은 확실하게. 수진이 웃었습니다. 내일이면 끝이야. 할머니가 전화기를 껐어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속옷 안쪽 주머니에 전화기를 넣었어요. 민호 전화번호 쪽지도 함께 넣었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옷을 여러 겹 껴입었어요. 추위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놈들이 오길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천천히 내려왔어요.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할머니가 중얼거렸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눈은 밤새 내렸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복수의 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오전 4시였습니다. 할머니 방문이 벌컥 열렸어요. 불이 켜졌습니다. 엄마, 일어나.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떴어요. 일부러 몽롱한 척했습니다. 뭐야, 왜 이래? 할머니가 중얼거렸어요. 좋은데 가자. 준호가 할머니 팔을 잡아 끌었어요. 어서 일어나. 창밖을 보니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온통하였어요. 이 눈에 어딜 간다고?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야. 준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눈 구경 가자. 할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라는 걸요. 주머니를 확인했어요. 전화기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수진이 서 있었어요.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담요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추우실까 봐요. 수진이 미소를 지었어요. 담요 챙겼어요. 그 미소가 섬뜩했습니다. 가짜였거든요. 할머니가 외투를 입었어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하지만 침착해야 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서 있었어요. 준호가 뒷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여기 타. 할머니가 차에 올랐어요. 수진도 뒷좌석에 탔습니다. 어머니 옆자리였어요. 어머니, 춥지 않으세요? 수진이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그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시동이 걸렸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시각 태수의 트럭도 출발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빨간 점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위치였습니다. 사장님, 태수가 중얼거렸어요.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트럭이 눈길을 헤치며 나아갔어요. 사륜구동 차량이라 눈길에도 달릴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차가 고속도로를 벗어났어요.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가로등이 사라졌어요. 앞에 보이는 건 눈뿐이었습니다. 철수야, 여기가 어디야?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 준호가 대답했어요. 좋은 데야.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가 점점 좁은 길로 들어갔어요. 포장도로가 끝났습니다. 흙길이 나타났어요. 아니, 눈에 덮인 흙길이었습니다. 준호가 핸들을 꺾었습니다. 길을 잘못 들었나? 일부러 당황한 척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걸요. 차가 멈췄습니다. 시동이 꺼졌어요. 갑자기 모든 게 조용해졌습니다. 눈 내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사각사각. 준호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이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엄마,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려. 할머니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순간이 오고 말았습니다. 엄마, 내려. 준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할머니가 그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어요. 철수야, 여기가 어디야? 왜 여기서 내리래? 대답 대신 준호가 뒷문을 열었습니다. 칼바람이 밀려 들어왔어요. 눈송이가 할머니 얼굴을 때렸습니다. 준호가 할머니 팔을 잡아 끌었어요. 아야, 할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어요. 할머니를 차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눈밭 위로 밀쳤어요. 퍼덕, 할머니가 눈 속에 쓰러졌습니다. 하얀 눈이 온몸을 덮쳤어요. 차가웠습니다. 뼈가 시릴 만큼 차가웠어요. 철수야, 할머니가 눈밭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이래? 나 내 엄마야. 준호가 할머니를 내려다봤어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엄마, 미안해. 준호가 말했습니다. 근데 나 돈이 필요해. 5억 빚이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기당했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그래서 나를 버리는 거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쩔 수 없어, 엄마. 준호가 고개를 돌렸어요. 여기서 그냥 잠들어. 바로 그때 수진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하얀 눈을 밟으며 다가왔어요. 사각사각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 앞에 섰어요. 허리를 숙였습니다. 눈높이를 맞췄어요. 어머니, 수진이 웃었습니다. 건물 상속 서류 고마워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어머니가 며칠 전에 도장 찍으셨잖아요. 수진이 키득거렸어요. 기억 안 나세요? 할머니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랬어요. 약에 취해 정신이 몽롱할 때 뭔가에 도장을 찍었던 것 같았어요. 그게 상속 서류였던 거였습니다. 이년아,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수진이 일어섰어요. 10억 보험금 받으면 제 친정에 빌딩 하나 사줄 거예요. 50억짜리 건물에 10억 보험금이면 수진의 눈이 탐욕으로 빛났어요. 60억이네요. 할머니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준호가 차 트렁크를 열었어요.
낡은 보따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걸 할머니 옆에 툭 던졌어요. 뭐야 이게?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김밥. 준호가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먹어. 할머니가 보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철수야, 할머니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너 나중에 후회한다. 준호가 차에 올라탔어요. 수진도 조수석에 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시동이 걸렸습니다. 부르릉, 엔진 소리가 울렸어요. 철수야, 철수야. 할머니가 눈밭에서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차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그리고 점점 빠르게. 붉은 미등이 어둠 속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눈보라 사이로 희미해졌어요.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할머니 혼자 남았어요. 사방이 하였습니다. 눈밖에 없었어요. 바람소리만 들렸습니다. 휘잉. 할머니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눈송이가 쉴 새 없이 내려왔습니다. 얼굴 위로 쌓였어요. 춥다, 너무 춥다.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있었어요. 전화기가 아직 있었습니다. 꺼냈어요. 화면을 켰습니다. 빨간 버튼이 보였어요. 할머니가 그 버튼을 눌렀습니다. 또르르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사장님, 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태수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 살려. 지금 갑니다. 태수가 외쳤습니다. 조금만 버텨주세요. 할머니가 눈을 감았어요. 의식이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보였어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태수였어요. 태수가 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불빛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살았다. 이제 복수할 수 있어. 그리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떴을 때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안고 있었어요. 체온이 전해져 왔습니다. 사장님, 정신 차리세요. 태수의 목소리였어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태수야? 할머니가 중얼거렸어요. 네, 접니다. 태수가 할머니를 꽉 안았어요. 살아계셔서 다행이에요.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트럭 아니었어요. 히터가 최대로 켜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나왔어요. 얼마나 지났어?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30분쯤요. 태수가 대답했어요. 거의 얼어 죽을 뻔하셨어요. 할머니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발이 얼얼했어요. 녹화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다 찍혔어요. 태수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놈들이 사장님 버리는 거 차 블랙박스에 다 담겼어요. 화면을 켰어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준호가 할머니를 끌어내는 장면, 수진이 보험금 얘기하는 장면. 모든 게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좋아. 할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제 증거가 충분해. 사장님, 병원 가셔야 해요. 태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안 돼.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 가면 놈들이 알아. 그럼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거 들키면 안 돼.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태수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준비한 곳이 있습니다. 외진 펜션이에요. 트럭이 눈길을 헤치며 달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작은 펜션 앞에 차가 멈췄어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제가 미리 빌려둔 곳이에요. 태수가 대답했어요. 혹시 몰라서 준비해뒀습니다. 할머니가 태수를 바라봤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다, 태수야. 태수가 할머니를 부축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난방이 켜져 있었어요. 침대에 할머니를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줬어요. 그날 아침 준호와 수지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우리 엄마 좀 찾아주세요. 준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어요.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됐습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어제 새벽이요. 준호가 흐느꼈어요. 눈 구경 가자더니 갑자기 사라졌어요. 수진도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세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종 신고 접수하겠습니다. 폭설이라 수색이 어렵겠는데요. 경찰이 말했어요. 준호와 수진이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표정이 바뀌었어요. 잘했어. 수진이 웃었습니다. 이제 일주일만 기다리면 돼. 준호가 말했어요. 사망 추정 들어가면 상속 절차 밟을 수 있어. 그날 오후 수진은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미영이에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시어머니가 실종됐는데요. 실종 후 사망 추정 절차 얼마나 걸려요? 통화 내용이 펜션의 태블릿으로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수진의 전화 통화가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보통 7일 후에 사망 추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가 대답했어요. 그럼 상속은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사망 확인되면 바로 진행 가능합니다. 수진이 전화를 끊었어요.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할머니가 태블릿을 껐어요. 이를 갈았습니다. 전현들, 할머니가 중얼거렸어요. 벌써 내 장례식 준비하고 있구나. 태수가 옆에 앉았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놈들이 가장 기뻐할 때까지 기다린다. 할머니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그날 저녁 준호 집 거실이었습니다. 샴페인이 터졌어요. 펑! 준호와 수진이 잔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7일만 기다리면 돼. 준호가 말했어요. 50억에 10억이면 60억이야. 수진이 키득거렸어요. 두 사람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찰랑. 펜션에서 할머니가 그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복수는 차갑게 해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매일 경찰서에 들러 수색 진행 상황을 물었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요. 경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봄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준호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어요. 하지만 곧 감췄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찾아주세요. 집으로 돌아온 준호가 수진에게 말했어요. 경찰은 못 찾을 거야. 준호가 웃었습니다. 눈에 파묻혀 있을 테니까.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일주일 후에 사망 추정 신청하자. 좋아. 준호가 샴페인을 따랐습니다. 미리 축하하자. 두 사람이 다시 잔을 부딪혔어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복수의 칼날이 날카롭게 갈리고 있었습니다. 펜션에서 할머니가 태수를 불렀어요. 태수야,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 준비할 시간이야. 네, 사장님. 태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놈들이 파티 연다는 거 확인했지?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건물 옥상에서 14일 후에요. 태수가 대답했어요. 좋아. 할머니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날 유령이 나타날 거야. 창밖으로 달빛이 차갑게 비쳤습니다. 복수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14일이 지났습니다. 준호와 수지는 성대한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건물 옥상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설치됐어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새로운 시작 마이너스
박영자 여사의 뜻을 이어 고인이 된 어머니를 기리는 파티라고 했어요. 하지만 실은 축하 파티였습니다. 기자들이 초대됐어요. 투자자들도 왔습니다. 건물 세입자들, 식당 직원들까지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수진이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반짝였어요. 귀에는 루비 귀걸이, 손목에는 금팔찌, 온몸이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할머니 돈으로 산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어서 오세요. 수진이 손님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이 건물의 새 주인 박미영입니다.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 준호가 무대에 올라갔어요. 손에는 마이크가 들려 있었습니다. 먼저 한 분을 추모하고 싶습니다. 준호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제 어머니, 박영자 여사.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실종되셨습니다. 준호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꿈은 살아있습니다. 준호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효자 연기였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찰칵찰칵. 그때 주방에서 태수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흰색 요리사 복장으로 위장해서 들어온 거였습니다. 제자 2명도 함께 있었어요. 모두 요리사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형님, 저놈들 저러고 있네요. 제자가 이를 갈았어요. 참아. 태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손목시계를 봤어요. 오후 8시였습니다. 민수야, 태수가 제자를 불렀습니다. 제어실 준비됐지? 네, 형님. 민수가 대답했어요. 노트북 다 연결했습니다. 영상 파일은? 태수가 물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랑 집 안 카메라 영상 다 넣었어요. 민수가 웃었어요. 좋아.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8시 30분에 시작한다. 파티장에서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샴페인이 돌았어요. 사람들이 잔을 들고 웃었습니다. 수진이 투자자들 사이를 누볐어요. 투자하시면 1년 안에 2배로 만들어 드릴게요. 수진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부동산 노하우가 있거든요. 투자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투자하죠. 수진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였어요. 오후 8시 20분이었습니다. 수진이 무대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세요. 수진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이제 고인이 되신 시어머니의 추모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거대한 전광판을 바라봤습니다. 10m가 넘는 대형 스크린이었어요. 그 전에 건배 한번 할까요? 수진이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준호도 옆에 섰어요. 박영자 여사를 추모하며 수진이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잔을 들었어요. 펑! 샴페인이 터졌습니다. 거품이 하늘로 솟구쳤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하 제어실에서 민수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시작이다. 자판을 눌렀습니다. 딱! 파티장 전광판이 깜빡였어요. 지직! 수진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저래? 화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추모 영상이 아니었어요. 전혀 다른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어두운 눈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찍은 영상이었어요.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엄마 내려. 화면 속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파티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영상 속에서 남자가 노인을 차 밖으로 끌어냈어요. 눈밭에 밀쳐냈습니다. 퍼덕. 철수야, 왜 이래?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 내 엄마야.
저게 뭐야?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 남자 방금 무대에 있던 사람 아니야? 다른 사람이 말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준호를 향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떨렸습니다. 이건 준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어요. 화면 속에서 여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눈밭으로 다가갔어요. 어머니, 여자가 웃었습니다. 건물 상속 감사해요. 10억 보험금 나오면 제사 잘 지낼게요. 파티장에 충격이 퍼졌습니다. 저거 방금 연설한 여자 아니야? 누군가 외쳤어요. 맞아, 저 빨간 드레스.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수진이 비명을 질렀어요. 꺼, 당장 꺼. 무대 위에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볼륨이 더 커졌습니다. 다음 영상이 시작됐어요. 부엌이었습니다. 수진이 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주머니에서 하얀 가루를 꺼냈습니다. 국에 털어 넣었어요. 이거 먹고 내일은 산에서 영원히 잠들자. 수진이 키득거렸습니다. 파티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멈췄어요. 세상에 누군가 탄식했습니다. 저 여자가 시어머니한테 약을 탔어? 독약이야? 살인이잖아. 파티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밀치며 출구로 향했어요. 테이블이 넘어갔습니다. 쨍랑 샴페인 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음식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으악! 비켜! 순식간에 축제장이 전쟁터가 됐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어요. 찰칵 찰칵 찰칵.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사장님, 이게 사실입니까? 어머니를 정말 버리신 겁니까? 마이크가 준호와 수진 얼굴 앞에 들이밀어졌어요. 준호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수진이 무대에서 뛰어내렸어요. 드레스가 찢어졌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끊어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딸그락 보석이 흩어졌습니다. 파티장 문이 열렸습니다. 유령이 나타날 시간이었어요. 파티장 입구에서 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백라이트가 한 사람의 실루엣을 비췄어요. 밍크 코트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보석이 반짝였어요. 흰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당당한 자세였어요.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입구에 선 사람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딸깍 딸깍 구두 소리가 울렸습니다. 조용한 파티장에 그 소리만 들렸어요. 사람들이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모세가 바다를 가르듯이요. 그 사이로 한 노인이 걸어왔어요. 박영자 할머니였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할머니가 살아서 돌아온 거였어요. 준호가 바닥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할머니가 멈췄어요. 준호 앞에 섰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봤어요. 그래, 내가 죽은 줄 알았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눈밭에 버리고 왔으니까. 아니야, 엄마. 준호가 변명하려 했어요. 그게 아니라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짝! 할머니의 손바닥이 준호의 뺨을 때렸어요. 파티장에 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어요.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엄마,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짝! 반대쪽 뺨이었어요. 감히 나를 엄마라고 불러? 할머니가 호통쳤습니다. 넌 내 자식이 아니야. 할머니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어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지 알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일했다. 손가락이 갈라지고 피가 났어. 할머니가 자신의 손을 들어 보였어요. 주름지고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널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어. 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런데 넌 나한테 뭘 했어? 파티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새벽 4시에 날 깨웠지.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좋은데 가자고 했지. 그리고 날 산에 버렸어. 영하 15도 눈밭에. 할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준호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잘못했어요, 엄마. 하지만 할머니는 냉정했어요. 늦었어. 할머니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입구 쪽을 향했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형사들이었습니다. 6명이 줄지어 들어왔어요. 선두의 선 형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입니다. 형사가 수첩을 펼쳤어요. 박준호, 박미영 2분, 살인 미수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준호가 발버둥쳤어요. 말도 안 돼. 증거가 어디 있어? 형사가 전광판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다 나오고 있잖아요.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건 조작이야. 블랙박스 영상이 조작이라고요? 형사가 웃었어요. 법정에서 그렇게 말해보세요. 할머니가 준호 앞에 다시 섰습니다. 알아? 할머니가 말했어요. 내가 탄 그 차에 카메라가 있었어. 블랙박스 말고 따로요. 할머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날 끌어내는 것, 눈밭에 버리는 것, 다 찍혔어. 준호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도 카메라가 있었어.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부엌에, 거실에 다 있었지. 수진이 비명을 질렀어요. 뭐요? 내년이 약타면서 킥킥거리는 것. 할머니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다 녹화됐어. 수진이 주저앉았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어요. 형사들이 다가왔습니다. 준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어요. 찰칵 차가운 금속 소리가 났습니다. 수진에게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찰칵 기자들의 카메라가 미친 듯이 터졌어요.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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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저기요. 얼굴 이쪽으로 한마디만 해주세요. 수갑찬 2사람이 파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갔어요. 경멸의 눈초리가 쏟아졌습니다. 저런 인간들이 있다니. 천벌 받을 놈들.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2사람이 끌려나간 뒤였어요. 파티장에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의 남자 2이었어요. 엄마, 한 남자가 달려왔습니다. 차남 민호였어요. 어머니, 다른 남자도 왔습니다. 삼남 석호였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호야, 석호야. 2 아들이 할머니를 껴안았어요. 셋이서 포옹했습니다. 살아계셨어요. 민호가 울먹였습니다. 연락이 안 돼서 미칠 것 같았어요. 형수가 어머니가 만나기 싫어하신다고. 석호가 말했어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할머니가 2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었어. 할머니가 말했어요. 형이 다 차단했어. 너희 연락을. 2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태수가 태블릿을 가져왔어요. 화면을 켰습니다. 수진이 민호 전화번호를 스팸 차단하는 영상이 나왔어요. 준호가 석호를 문전박대하는 장면도 보였습니다. 그놈이 민호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어머니를 우리한테서 떼어놓으려고. 석호가 이를 갈았습니다. 할머니가 2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다 끝났어.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우리 다시 가족이 되자. 3사람이 다시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파티장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짝짝 환호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할머니가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마무리가 남아 있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법원 앞에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찰칵찰칵. 법원 문이 열렸어요.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어요. 준호와 수진이었습니다. 피고인 박준호.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살인 미수 및 사기치사 미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15년이요? 그게 말이 돼요? 피고인 박미영.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살인 미수 및 보험 사기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수진이 울부짖었어요. 저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에요. 판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범으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판사가 안경을 벗었어요. 두 피고인을 내려다봤습니다. 피고인은 침모를 영하 15도 눈밭에 유기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이것은 인륜을 저버린 폐륜 범죄입니다. 교도관들이 두 사람을 끌고 나갔어요. 준호가 방청석을 돌아봤습니다. 할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엄마, 준호가 소리쳤어요. 엄마,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만 봤어요.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쿵.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선 할머니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할머니,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마이크가 들이밀어졌습니다. 아들을 용서하실 건가요?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들을 용서하는 건 제가 죽고 나서 하늘이 할 일이에요. 기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그냥 법대로 하라고 했을 뿐입니다. 할머니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이제 그 아이는 제 자식이 아닙니다. 할머니가 돌아섰어요. 민호와 석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수도 함께 있었어요.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할머니가 차에 올랐어요.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할머니 건물 로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식당 직원들이었습니다. 주방 요리사들, 홀 서빙 직원들, 청소하는 분들까지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무슨 일인지 몰라 웅성거렸습니다. 왜 부르신 거래? 글쎄, 나도 모르겠어. 그때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무대 위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모셨습니다.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식당이 문 닫는 건 아닐까?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걱정들 마세요. 좋은 소식이에요. 서류를 들어보였어요. 이 건물 있죠? 50억짜리 건물이에요.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이 건물 지분 30%를 여러분에게 나눠주려고 합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사람들이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요? 제대로 들은 건가요? 사장님, 주방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저희한테 건물을 주신다고요? 지분을 나눠주는 거예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건물의 주인이 되는 거죠. 로비가 술렁거렸어요. 말도 안 돼. 꿈이야 이거. 할머니가 다시 말했어요. 여러분은 저와 함께 30년을 일해온 사람들이에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한 번도 불평 안 했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를 가족처럼 대해줬어요. 제 친자식은 저를 눈밭에 버렸지만 할머니의 목이 메었습니다. 여러분은 제 곁에 있어줬어요.
직원들 사이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났어요. 사장님, 한 직원이 울먹였습니다. 저희가 뭘 했다고요? 다 했어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밥 잘 차려줬잖아요. 아플 때 약 챙겨줬잖아요. 그게 가족 아니면 뭐예요? 로비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짝짝짝짝짝. 환호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식당 한 구석에 테이블이 차려졌어요. 따뜻한 조명이 켜졌습니다. 할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민호와 석호도 함께 있었습니다. 태수가 국밥을 가져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소고기국입니다. 태수가 웃었어요. 사장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떴어요.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함이 퍼졌어요. 맛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집밥 같아. 직원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국밥 그릇이 더 나왔어요.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자, 다 같이 먹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따뜻한 저녁이었어요.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민호야 할머니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응, 어머니. 엄마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피가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더라. 석호가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그럼 뭐가 가족을 만들어요? 마음이야.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마음이 가족을 만드는 거야. 태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태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태수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내가 고마워, 태수야. 너 아니었으면 난 진짜 죽었어. 민호와 석호가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셋이서 포옹했어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짝짱짝짝. 할머니가 국밥을 한 숟가락 더 떴어요. 따뜻했습니다. 마음도 따뜻했어요. 50년 전 할머니는 혼자였습니다. 외로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함께 밥 먹고 함께 웃는 사람들. 피는 안 섞였지만 가족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이었어요. 할머니는 이제 외롭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은 거였어요. 창밖으로 별이 총총했습니다. 밤하늘이 아름다웠어요.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